안녕하세요. 대부에서 반도체 업종과 IC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자, 오늘 SK 하이닉스 관련돼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오늘은 특별하게 드릴 말씀보다는 HBM 관련된 내용들을 몇 개만 좀 소개를 드리려고 영상을 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좀 시장에서 좀 관심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HBM3E 5세대 제품에 대한 뉴스 기사들이 현재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와 관련된 내용들 한번 좀 뉴스 기사들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고 거기와 관련된 저의 생각을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같이 HBM과 관련된 내용 공부한다 생각해 주시고 5분 정도만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먼저 최근에 이 HBM3 이게 이제 5세대 제품인데, 이 5세대 제품과 관련해서 뉴스 나온 기사에 대해서 한 번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처음에 이제 5세대 제품 HBM3가 최초 양산을 한다라고 뉴스 기사가 떴었을 때 시간이 좀 됐죠. 2월 20일 날 최초로 이제 뉴스 기사가 뜨면서 요 부분이 이제 3월 달부터 양산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TSMC 쪽에다가 납품을 해서 이 H200 제품을 6월 달까지 양산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이닉스도 5세대 제품을 이제 양산을 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나서 다음 날에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하이닉스 아니고 마이크론 이 두 업체도 이제 다음 날에 HBM3를 양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하이닉스 주가 올랐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가격이 조정이 나왔던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삼성전자랑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현재 이 HBM 3 4세대 제품, 이 제품도 현재로서는 양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좀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5세대 제품을 양산을 한다는 그런 의견을 좀 부정적으로 좀 생각을 했었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이크론 주가 자체도 상승을 했다가 그날 이제 반납을 좀 많이 했었었죠. 이 부분이 시장에서도 좀 거짓말이라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걸로 좀 생각이 들고, 이게 만약이었으면 주가가 한 10% 이상씩 그때 이제 상승을 했었을 텐데, 시장에서도 이 부분은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 거고, 결국에는 6월 달에 양산을 이제 HBM3E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 5세대 제품을 6월 달에 양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3, 4, 5, 6, 4개월 만에 4세대도 양산을 하고 5세대도 양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이제 5세대 제품을 수주를 하기 위해서 양산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장비들 본더나 이런 그 외 장비들을 이제 수주한 공식 관련된 내용들을 좀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좀 어렵지 않았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이제 한미 반도체에서 하이닉스랑 이제 그 5세대 전용 제품을 수주 공시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삼성전자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산하는 부분이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3월 달부터 이 5세대 제품을 양산을 하면서 하이닉스가 좀 더 독과점하는 시장 형태로 갈 것 같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음, 기존에 올해 예상치로 봤을 때 HBM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한 70% 정도가 4세대 제품이었고 30%가 5세대 제품으로 이제 좀 계획을 잡았었는데, 아무래도 이쪽 비중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한 6대 4 정도까지 전 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 매출 비중이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2단 부분 삼성전자가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하이닉스에서 5세대 제품을 양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나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5세대 12단 HBM3 제품을 이제 실현했다라고 뉴스 기사가 떴었는데, 여기와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은, 기존에 이제 이 디램을 몇 층을 이렇게 쌓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8개 쌓으면 8단, 12개를 쌓으면 12단 이렇게 이제 했었었고, 이게 높이 쌓을수록 해서 성능이 더 올라가는 그런 기능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단, 24단 용량 차이도 이제 나게 될 거고요. 많이 쌓으니까 그만큼. 그래서 삼성전자도 12단에 성공했고, 이제 하이닉스도 12단을 했다고 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12단 자체도, 이거는 양산에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부분인 거고, 결국에는 기술 마케팅이라는 언론전 플레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그냥 이 부분 말씀드린 부분 저의 생각이니까 참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얘기하는 부분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12단이라고 쌓는 게 결국에는 디램을 이게 이제 범핑을 이제 하면서 이게 접착제를 바르면서 쌓아야 되는데 이 층수를 쌓을 때마다 본도로 해서 이제 이 압력과 온도의 변화가 층수마다 이게 다 다르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 결국에는 이 8층까지 쌓는 이 데이터라고 해야 되겠죠. 1층일 때 온도와 압력값, 그리고 2층을 쌓았을 때 온도와 압력값, 이 부분이 결국에 계속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쌓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하이닉스에서 지금 8단을 양산율이 거의 한 50%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7층에서 이 8층 쌓는 난이도랑 이 8층에서 9층 그리고 9층에서 10층 이 쌓는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이 난이도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 12단을 쌓게 되면은 8단보다 성능은 많이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수율이 이게 나와서 결국에는 이게 물건을 판매를 했을 때 이익이 남냐 이 부분이 저는 근본적인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이 하이닉스 지금 기술 선두를 하고 있는 하이닉스에서조차도 이 8단을 양산을 생산하는데 수율이 50%밖에 안 되는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4세대도 양산을 못 하고 있는데 5세대 12층을 이게 쌓을 수 있을까 자체도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그런 좀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 12단 같은 경우는 당장에 양산을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결국에 이 12단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12단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는 내가 그만큼 HBM에 관한 기술력이 있다라는 이 언론 플레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하이닉스가 이 HBM3 5세대 제품을 이제 양산을 하고 얼마만큼 생산을 하고 납품을 한지가 1차적인 목표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눈에 가시화가 되면서 실적이 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오늘 또 이제 실적이랑 주가에 좀 반영이 또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쪽으로 해서 지금 HBM을 가지고 이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돌아오면은 하이닉스가 이 5세대 제품 관련해서 8단 쌓는 게 1차적인 이제 관심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12단이나 그다음에 5세대 제품 관련해서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이 실질적으로 양산하는지는 좀 더 좀 지켜보자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뭐 이제 세계 기업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가지고 HBM 최근에 이슈 있었던 내용들과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은 지금 뭐 진짜 자고 일어나면은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하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HBM 관련해서 내용만 얘기를 했었고 다음번에는 좀 더 다른 자세한 얘기들 또 가지고 한번 또 말씀드려 볼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